아니라서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국 정치의 흥미로운 지점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 질문, 국회의원이 자기 정당에 충성하는 게 다음 선거에 좋을까요? 아니면 나쁠까요? 이걸 한번 깊이 들여다보죠. 네,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. 특히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더 그럴 텐데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강신재 박사의 2024년 연구입니다. 제목이 한국 국회의원의 정당 충성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, 제18대, 제21대 총선을 중심으로인데요. 그 18대부터 21대까지 총선 데이터를 가지고 의원의 정당 충성도, 이게 재선이랑 득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한 거예요.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너무 당론만 따르면 오히려 좀 불리하다, 이런 연구들도 본 것 같은데 한국은 어떨지 진짜 궁금하네요. 그럼 바로 그 결과를 통해서 한국 정치의 좀 특수한 맥락을 살펴보죠. 자, 그럼 가장 핵심적인 결과부터 좀 짚어볼까요? 이 연구에서 그 정당 충성도,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나왔나요? 네, 이게 좀 놀라운 부분인데요. 한국에서는 의원의 정당 충성도가 다음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재선 가능성도 높이고 득표율 올리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. 이게 미국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에요. 긍정적인 효과라니? 정말 의외네요. 근데 이게 임기 내내 똑같이 나타나는 건가요? 아니면 특정 시점이 더 중요했나요?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 긍정적인 효과가요, 임기 후반기, 그때 정당 충성도에서만 좀 뚜렷하게 나타났어요. 임기 초반에 충성도가 높았던 건 재선이나 득표율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고요. 임기 후반기요? 네, 아마 유권자들이 선거가 다가왔을 때 그때 의원들의 행동을 더 중요하게, 더 무게를 두고 평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. 하긴 선거 직전의 모습이 더 기억에 남으니까요.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수는 없었습니까? 예를 들어 지역 같은 거요? 네, 맞습니다. 지역주의 영향이 아주 두드러졌어요. 정당 충성도에 대한 선거 보상, 이게 특히 영남하고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. 그 두 지역에서요? 네. 분석을 보면 이 지역 유권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의원이 얼마나 충성스러운가?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충성도가 높으면 확실히 보상을 해주고 좀 낮다 싶으면 표로서 약간 심판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는 당과의 어떤 일체감, 이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, 이런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은 또 없었나요? 예를 들은 선거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그전 선거 결과 같은 거요? 네네. 몇 가지 더 있었죠. 예상대로 정치 후원금 많이 모은 의원일수록 재선에는 좀 유리했고요. 아무래도 선거 운동하려면 자금이 중요하니까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겠죠. 그렇죠. 그리고 또 이전 선거에서 되게 큰 표 차이로 이겼던 분들,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지지 기반이 있는 의원들이 다음 선거에서도 다시 당선될 확률이 높았습니다. 안정적인 의석? 근데 그 당선 횟수 있잖아요. 선수라고 하죠. 그게 높은 의원들은 결과가 좀 달랐다고요? 네, 그 점도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. 이 선수, 그러니까 다선 의원일수록 오히려 재선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어요. 연구에서는 이게 아마 유권자들이 세대 교체를 원한다거나 어떤 정치 개혁 심리, 아니면 다선 의원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게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,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. 다선에 대한 피로감이라 흥미롭네요. 자,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인데요. 그 소속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, 이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? 아까 당론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념적으로도 당이랑 가까워야 유리했을까요?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복합적입니다. 분석 결과를 보면 일단 당론에 자주 반대 투표를 한 의원, 그러니까 정당 충성도가 낮은 의원은 재선에 불리했어요. 이건 예상대로죠. 네. 근데 역설적이게도요, 소속 정당의 평균적인 이념 성향과 거리가 먼 의원일수록 재선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. 잠깐만요. 그게 좀 헷갈리는데요. 그러니까 당론 투표는 충실히 따라야 하는데 개인의 이념 자체는 당이랑 좀 달라도 괜찮다.
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.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? 네, 그렇죠. 연구자도 그 부분을 주목했는데요. 유권자들이 의원의 당론 투표 행위하고 개인적인 이념 성향을 좀 분리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요. 그러니까 뭐랄까 중요한 표결에서는 당 입장을 따라주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는 자기만의 소신이나 좀 독자적인 색깔을 가진 의원을 선호하는 그런 심리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. 아하. 그냥 기계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거수기 역할보다는 좀 더 입체적인 모습을 원하는 걸 수도 있고요. 와,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네요. 정리해보면 한국 정치에서는 임기 후반기의 정당 충성도가 중요하고 특히 영남, 호남에서 그 효과가 크다. 그리고 후원금이나 이전 선거에서의 안정성 같은 현실적인 요인도 물론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다선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 그리고 당론 수능과 이념적 개성 사이의 그 미묘한 줄타기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 연구가 한국 정치의 좀 독특한 역학관계, 특히 그 가만 지역주의하고 또 양극화된 정치 지형 속에서 정당 충성도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미국 사례하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죠. 네. 오늘 살펴본 내용이 한국 국회의원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, 그 선거 전략 뒤에는 어떤 개선이 있을까, 이걸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실마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. 이 연구는 본회의 표결 기록이라는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충성도를 측정했거든요. 근데 과연 1만 유권자들이 개별 의원들의 그 수많은 표결 기록 하나하나를 그렇게 세세하게 알거나 기억하고 있을까요? 와, 그러게요.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혹시 어쩌면 언론 보도나 아니면 정당이 만들어내는 메시지 같은 걸 통해서 형성된 우리가 저 의원은 충성스럽다 혹은 저 사람은 배신자다 같은 그런 이미지나 평판 있잖아요. 그런 게 실제 데이터보다 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그 객관적인 행동 기록과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이미지 사이의 관계,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깊이 파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지적이네요. 실제 행동과 그게 비춰지는 이미지 사이의 간격이라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정치 이해를 좀 더 넓히고 또 새로운 질문을 떠올리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다음에 더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